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들으며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윤자경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애기들이 짖을 때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짖고 있을까? 감정 상태는 뭘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착안해서 펫테크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펫펄스랩 장윤옥 대표 오늘 모시고 펫산업, 펫테크 관련해서 여러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펫펄스랩이 미국에서 더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또 CBS 방송에 소개된 그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좀 자랑 좀 하시죠. 네, 저희가 2021년 CES, 그러니까 작년 CES죠. 작년 CES에 참가해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네. 혁신상을 받고 난 이후에 미국에 한 300군데 이상의 뉴스나 기사가 나갔고요. 그랬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식구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데이터를 받고 그 감정이 어떨까 느낌은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생각만 했는데 한국의 작은 기업이 그걸 도전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CES에서 인정받은 펫펄스랩 수준의 이런 카테고리에서 기업으로는 펫펄스랩이 제일 앞서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사운드에 기반한 AI 딥러닝 기술 기반의 감정인식 서비스는 아마 저희가 최초이자 현재로서는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 이제 뭐 강아지에게 이제 목에 채우면 그 소리를 인식해서 얘가 지금 슬퍼서 짖는 건지 뭔가 좋아서 짖는 건지 이런 감정 인식을 해주고 또 이제 뭐 더불어서 우리 활동량 체크, 우리 인간이 웨어러블 차듯이 그런 기능도 같이 갖고 있고 요 정도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펫 케어 회사라기보다는 네. 펫테크, 즉 펫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펫테크 기업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저희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요하게 생각하는 펫의 데이터가 사운드였어요. 네. 사운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면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급한 상황에는 엄마야 하느님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강아지의 어떤 급박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제일 먼저 뭔가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알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를 모으고 하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부분, 네. 뭐 기분, 뭐 이런 것까지도 가능했고 지금은 또 조금 더 모으다 보니까 그거에 더 넘어서서 어떤 상황들이 나와요. 얘가 어떠한 쫓겨 있는 상황인지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 대한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한 이제 1, 2, 3 버전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운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강아지의 데이터들은 다 한번 모아보자.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아이의 활동량,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신체 헬스케어 정보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저희가 바이오 정보도 센싱을 하겠다. 그래서 강아지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의사 병원이 아니지만 강아지에 관련된 원 데이터, 강아지가 주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많이 모아서 그걸 네.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감정의 구분 이렇게 여기 화면에도 뭐 나오지만 우리 귀리는 지금 이렇게 하듯이 저희 강아지는 살구인데 그럼 네. 살구는 지금 어떨까 이렇게 할 때 뭐 여기 감정이 뭐 여기 보면 행복, 슬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이게 어떤 종류가 나오게 되나요? 지금은 이제 행복, 슬픔, 불안, 분노, 감정은 네 가지의 감정. 그 예. 후의 시간은 이제 안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네. 하고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올라오는 표현 방식은 한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아, 네. 근데 곧 이제 이 감정뿐만 아니라 저가 지금 누군가가 찾아와서 경계하고 있어요. 막 공격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걸 한 15가지의 상황에 대한 또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서비스가 나갈 거거든요. 뭐 알고리즘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우리 페펄스 랩의 뭐랄까요 코어 어떤 네. 경쟁력이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리딩 회사의 장점이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사실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이제 경쟁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뭐 앞으로 뭐 뒤따라온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 그 업체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가시겠네요. 네, 제가 생각에는 따라오기가 힘든 게 이게 사실은 굉장한 노가다예요. 예. 사운드를 디텍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정말 소리 하나하나를 다 추출을 해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소리 분석이 그냥 어디 쓱 넣으면 쓱 나오고 이런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소리를 다 모으고 소리를 모을 적에도 몇 초 단위로 또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또 레이블링하고 레이블링한 걸 알고리즘 돌리고 또 그걸 검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처럼 그냥 머리 쓰지 않고 몸으로 열심히 했다고 할까요? 네. 뭐 유저들이 뭐 얼마나 지금 된다고 보면 되나요? 사실은 저희가 제품을 많이 생산하지를 네.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량- 시제품처럼 네, 이렇게 시작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양산을 하고 싶었는데 더 많이 반도체 대란 때문에 생산을 못했어요. 아직도 반도체 저희 칩을 주문하면 1년 있다가 와, 배달되는 그렇구나. 뭐 4.5달러 하던 게 140달러 예, 뭐 이렇게까지도 치솟으니까 그게 조금 저희한테는 어려운 점이긴 한데 신기한 게 저희 데이터를 보니까 네. 그 저희 기계를 굉장히 부유한 네.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GDP가 높은 지역에서 유저들이 예. 굉장히 플로리다, 샌프란시스코, LA 이렇게 발전한 그 뉴욕 뭐 이런 식으로 GDP가 높은 해안가, 싱가포르, 홍콩,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렇게 따뜻한 해안가, 지중해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유저의 분포도는 나오는데 왜 GDP가 높은 따뜻한 해안가에서 반려견을 사랑하는 인구들이 많은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부산의 해운대 이런 곳을 저희가 그 페펄스 존을 만들어서 펫의 강아지의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한국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미국에서 먼저 시작하시고 한국에서는 아마 작년 말부터 이 디바이스 뭐 판매 뭐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테스트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한 2016년부터 이 강아지 사운드를 네. 모으기 시작했고 그
이전부터 감정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뭐 특허도 좀 출원해 놓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었는데 한국에 저희가 시제품을 테스트로 한국 시장에 와디즈 펀딩이라는 곳에서 좀 했어요. 근데 저희 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눈높이도 높으시고 특히 이런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네. 그래서 많은 요구 사항과 또 개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은 거의 테스트 제품을 한번 내놨던 거고 네. 그걸 이제 다시 저희가 좀 더 디벨롭 시켜서 실제로 미국 쪽에 그 인디고고 펀딩 그다음에 미국에 출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전진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도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그게 한국에서 먼저 됐다라는 것이 저는 페퍼스랩 같은 회사가 분명히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의외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런 시도를 미국에서 먼저 하기는 했어요. 네. 2010년 중반에 그 대학교들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한 이유가 뭐냐면 통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IoT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반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이 연결돼야 되는데 저희는 와이파이 통신을 그래서 사용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통신을 와이파이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통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해서 제품 자체를 만들지 못하고 시도가 실패하고 마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만약에 그 블루투스나 다른 통신을 썼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 상용화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통신의 발달이 이 지금 저희 제품이 나오게 한 요인도 된다. 그럼 우리 이제 뭐 지금 펫테크 네. 업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반려동물 뭐 늘어나는 거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시장이 넓어지는 거 이거는 뭐 저도 그냥 직관적으로 그 알겠는데 과연 이 펫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더스트리라고 할 만한 산업으로 과연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주식시장에 또 뭐 펫 관련주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카테고리가. 이게 어떻게 펫 시장 뭐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세요. 펫테크 관련해서는 뭐 전문가시니까 또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펫 시장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펫테크라고 하기보다는 펫 산업인데 펫 산업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푸드, 사료 시장이 예, 사료시장.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펫푸드를 기반으로 하는 펫 용품 그런 어떤 리테일 업체들에 제일 많이 투자가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펫테크라고 하기에는 펫테크가 펫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펫테크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제 통신의 문제, 네트워크의 문제예요. 네트워크의 문제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펫테크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 GPS예요. 얘가 어디 나갔을 때 잃어버리는지 아는지 뭐 GPS나 아니면 급식기 뭐 이런 부분들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개와는 개 사이즈 자체가 좀 다르고 거의 대부분 집에서 애완의 그렇죠. 형태로 네. 이제 있기 때문에 펫테크가 사실은 적용되는 게 미국보다 오히려 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펫테크 적용되는 게 그 무선으로 해서 하는 급식기, 그 다음에 뭐 사운드 그 음성을 들려주는 뭐 사운드를 들려주는 AI 스피커 기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저기 유저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범
방법문 뭐 이런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테크라고 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패테크 제품 자체도 굉장히 좀 작고 아직까지는 유저들의 만족도가 높은 패테크 어떤 딱 유일한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패테크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패테크 시장이 작고 그런데 펫 산업의 다른 것에 비해서는 또 발전 속도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아요. J큐브를 그리는 네. 게 상승 곡선이에요. 시장 규모는 전체 포션에 비해서 작은데 상승 속도는 다른 펫 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이것은 기술의 발전이 받침이 되는 거죠. 근데 기술의 발전이 받침이 되는 거 플러스 이 펫테크가 첫 출발을 하면서 기술을 기반으로 했었던 업체들이 저희처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저희도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지라고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저희도 예상 못하게 상을 받고 난 이후에 유저들이 요청이 오면서 유저가 요구하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주고 서비스할 것인가. 그 서비스가 좀 다양화되면 패테크 제품이 굉장히 발전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패테크 제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한계는 있는 상황이지만 성장은 패테크 쪽으로 분명히 비롯해서 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희 강아지 살구입니다. 살구 안녕. 살구 안녕. 냄새 맡아볼래? 아우. 아, 요게 페펄스 디바이스인 거죠? 네네. 아이고 예쁘네요. 네, 이게 강아지들의 피부에 또 전혀 그 무해한 사람들이 쓰는 친환경 인체 무해한 말랑말랑하구나. 네네 실리콘 소재입니다. 저희 살구 한번 채워볼까요, 대표님? 네네네. 아, 요렇게 하는 거예요. 아, 목에 채워야 소리가 네. 잘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이- 거구나. 입과 그 목에 채워온 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장 최적화된 사운드가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거리까지도 좀 감안해서 만들어 제품입니다. 네. 집에 혼자 있을 때 얘가 이제 뭐 짖거나 하면 여기로 이제 그 사운드가 이제 사운드가 마이크가 들어가고. 여기 있어요. 예. 마이크에서 사운드를 모으고 그 모은 사운드를 저희 그 서버로 보내줘요. 그럼 이 디바이스는 그 와이어리스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 존에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와이파이 존에 있으면 되고 만약에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갈 적에는 LTE 뭐 에그나 도시락 같은 그걸 가지고 나가면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여기에 앱이 있어서 앱에 그 이제 그 네, 내용은 네. 요걸로 요렇게. 확인하는 거네요.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얘가 이 시간에 저랑 놀아주세요. 기분이 좀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때 이 시간대에 이런 사운드를 지졌고 그때의 감정은 이런 감정이다. 네. 네, 아, 이게 대표님 강아지 네, 네, 채채. 채채네요. 채채를 이렇게 집에 있는 채채를 계속 확인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성장성이라는 게 뭐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가 많아지면 푸드 먹는 그 수요가 많아지겠지만 그건 이제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 펫테크 쪽은 아직 이제 뭐랄까요 제로에 가까운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열어가는 거니까 뭐 굉장히 성장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잠재력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 이제 집에서 키우는 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펫테크의 적용이 가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제품이 소에게도 가능한지 아, 네. 이제 온갖 동물의 이제 네. 뭔가 컨디션 체크, 네, 네, 네. 그런 걸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축산 관련된 곳들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관련해서 이런 걸로 좀 적용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뭐 네, 그런 네. 거겠네요. 같이 연구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근데 그 요구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펫으로부터 시작한 절실한 어떤 요구가 네. 다른 동물들에게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펫테크의 적용이 훨씬 더 좀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도 있다. 합니다. 제가 뭐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카테고리를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펫테크 시장이 뭐 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쯤 된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걸 제가 딱 보고는 이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저는 네. 느꼈거든요. 그래서 와,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네. 데이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라고 알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가 그때 당시에 6조, 7조에서 2026년 정도 되면 한 23조 정도로 성장할 네. 거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미국의 펫을 키우는 인구가 30% 이상이 늘었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 와중에 이제 아이가 들어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펫을 키우는 인구가 확실히 더 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의 규모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훨씬 더 증가하는 폭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스랩의 그런 이제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이제 가축 뭐 이런 부분 적용도 되겠지만 이런 헬스케어 우리 강아지들의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한 4월 정도에 이제 강아지의 소변 데이터들을 해서 저희 지금은 그 이 아이에 대한 어떤 헬스케어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소변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지금도 국내에 이제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코로나 이후에 해외에서 진단하는 반려견 소변 진단 시트가 한 165% 정도 수입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수입해 갖고 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저희도 국내에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휴대폰을 통해서 이 아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간편하게 집에서 언제든지 그 경제적인 좀 부담이 없이 이 아이의 헬스 소변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4월에 출시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아,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더스트리를 알아야 투자가 보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적에는 자유방임이었거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근데 강아지에게도 사실은 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강아지도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산에 갔더니 풀숲에 혼자 뛰어다니더니 나중에 와 보니까 온몸에 막 상처가 있었거든요. 나 학대받은 아이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어떤 보호와 케어는 적정 정도 사람의 몫이구나. 네. 아이의 교육도 엄마와 아빠의 몫이든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를 좀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무조건 하자.